역사는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사람 이야기가 역사 속에 녹아 있어요. 그 중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만나 그들의 고민, 선택, 행동의 의미를 짚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힘입니다. 1장. 쓸데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험.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한 경험을 기억하시나요? 걷는 법이나 말하는 법처럼 몸으로 배우는 일 말고 머리를 써야 하는 일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다수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일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시험이 떠오르죠? 아무래도 우리는 시험을 잘 보려고 공부했지 정말 재미있어서 공부한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에 퍽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시험은 봐야 하고 공부할 분량도 외워야 할 것도 많으니 미움을 받기 십상입니다. 수학 공식을 외우듯 태정태세 문단세 이모굴라는 1882년 하면서 달달 외우다 보니 지겹기만 하고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수백, 수천 년 전 일을 알아서 뭐 하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다는 것이지요. 시험만 끝나면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대요. 공부하기 힘들어서 한 말이겠지만 아마 학생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요즘처럼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시대에 쓸데없다는 말은 치명적인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든 물건이든 쓸모가 많아야 환영받거든요. 쓸모 있는 것을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로 성공을 가늠하는 세상입니다. 돈 버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죄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고 핀잔을 듣기 일쑤죠.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이 쓸데없다는 것만 찾아 모은 분이 계세요. 바로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입니다. 유라는 한자에는 버리다, 유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사라는 건 말 그대로 버려진 것들을 모은 역사입니다. 버려졌다는 말은 곧 이미 무언가를 취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선택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유학자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입니다. 어느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를 쭉 정리한 책이지요. 나라가 주도하여 편찬한 정사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전하는 야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 즉 팩트 체크가 된 사건만 담은 겁니다. 심지어 단군 이야기도 언급되지 않아요. 김부식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용납되지 않았던 거예요.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결혼을 하고 단군을 낳는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선 그냥 지워버렸을 테지요. 그렇게 버려진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렸습니다. 고려 후기에 살았던 이련 스님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꼬깃꼬깃해진 한마디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꺼내 하나하나 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련 스님은 이 책을 쓰기 위해 청년 시절부터 사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전설, 민담 등 정식 역사로 인정받지 못한 이야기들을 모은 거예요. 그걸 다시 다듬고 정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재미도 없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대대손손 전해질 리는 없으니까요. 단순히 비교하자면 정사로 인정받기 어려운 신화나 설화를 모았다는 점에서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닮았어요. 그런데 그 관심의 정도는 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임에도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삼국유사의 이야기를 더 낯설어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교양을 넘어 상식으로 통용될 정도인데 말이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을 가리켜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것으로 어떤 물건이든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게 만드는 미다스 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헌데 이 미다스 왕이 비단 황금 손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아주 긴 귀로도 유명했습니다. 당나귀 귀라고 하죠. 미다스 왕은 당나귀 귀를 왕관 속에 감추고 지냈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발사였습니다. 머리를 다룰 때는 왕관을 벗어야 했으니까요. 미다스 왕은 이발사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이발사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비밀을 얘기하기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만 끌어안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습니다. 그러다 갈대숲으로 갑니다. 그곳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외치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요? 제가 다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대숲에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퍼져 결국 그 소문이 미다스 왕이 사는 궁전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삼국유사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당나귀 귀를 가진 사람이 신라의 경문왕이지요. 경문왕은 왕관이 아닌 두건으로 귀를 가립니다. 두건을 만드는 기술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역시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를 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새어나와 경문왕의 비밀이 경주 도성에 쫙 펴진다는 결말까지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똑같습니다. 저는 삼국유사에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정말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시험을 위한 공부로 삼국유사를 접했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죠.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이련스님의 삼국유사를 비교하며 차이점을 표로 그리면서 외우느라 정작 그 이야기에는 소홀했던 겁니다. 기전체의 관찬사서, 기사 본말체의 사찬사서 등 형식적인 내용을 공부하느라 이야기 자체의 재미를 놓친 것이죠. 삼국유사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면 혹은 안데르센의 동화라면 어땠을까요? 교과서나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화책으로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접했다면 그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좀 더 매력적이고 낭만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